위탁으로 30% 나온다고요? 네. 저 좀 알려줘요.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천천히? 네. 아, 이게 좋은 거 급하게 알려주셔야지 왜 천천히 알려줘? 좋은 거. 저도 이제 이거를 말할 줄 몰랐지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채널에 나오시려면 이 노하우를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쪽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기름 한 방울까지 제가 짜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한테 전달 드려야 되니까. 네, 짤막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플랫폼마다 반갑습니다. 건기식 위탁 판매를 하시면서 수많은 셀러분들을 위해서 도매몰까지 운영하시는, 즉 OEM 제조를 해주시는 거죠. 셀링 스쿨, 셀링남의 조명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셀링남을 운영 중이고 인천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조명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천에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천? 네. 그럼 제조 공장도 인천? 네, 제조 공장도 인천에 있습니다. 집도 인천? 네, 집도 인천에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네요? 네. 일 열심히 하시겠어요? 네, 2시간씩 자고. 아, 2시간씩 자고? 어쩐지 상태 안 좋아 보시다. 네. 2시간 자면 안 돼요. 잠 많이 자셔야 돼요. 네. 숙면 취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2시간씩 자면서 셀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 조명재 대표님이신데 위탁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위탁 매출 공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탁 매출 어떻게 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위탁, 제조, 사입, 토탈 매출로 이제 따져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1억 4, 5천 정도. 월에 1억 4, 5천이면은 대략 한 연매출 18억. 더 성장하면 내년이면 2, 30억 정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네. 테크트리겠네요. 그러면 제조를 해주는 거는 도매란 말이죠. 네. 누군가 셀러가, 자기 제품이 없는 셀러가 대표님한테 물건 받아가지고 지금 위탁으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도 위탁을 하지만 위탁 판매자도 양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일으키는 매출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일 많이 매출 나오신 분은 이제 한 달에 한 2,400 정도. 마진율은? 마진율은 이제 3, 40%. 이게 3, 40%면 이게 브랜드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위탁으로 넘어가야 되나? 위탁? 식품을 위탁을 하는데 마진율이 3, 40%면 브랜드 판매해도 네. 원가 비율 빼면 70%가 넘는 게 마진인데 네. 광고비, 판관비, 네. 수수료, 인건비 따지면 부자재까지 보고. 그렇죠. 부자재까지 하면 네. 아, 택배비도 올랐어요. 아, 박스값도 올랐어. 그렇죠. 그러면 30% 나오기 힘들어요. 광고 치면서. 아, 근데 위탁으로 30% 나온다고요? 네. 저 좀 알려줘요. 절 좀 알려줘, 저. 네, 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천천히? 네. 아, 이게 좋은 거 급하게 알려주셔야지 왜 천천히 알려줘? 좋은 거 너무 급하게 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네, 천천히 이제 단계별로. 아, 천천히. 저도 한번 위탁을 조 대표님한테 식품 30% 남는 위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좀 들어가 볼 건데 네네네. 부업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부업. 이게 또 이 회사 배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등장하기 시작하네. 그 부업했던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쇼핑몰을 다니면서 이제 아, 회사도 심지어 쇼핑몰이었어? 네, 쇼핑몰 11년 차.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 쇼핑몰 열심히, 회사의 쇼핑몰 열심히 키울 생각 안 하고 본인 딴 주머니 찬 거예요? 아니죠. 회사 일할 때는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키고 퇴근할 때 이제 제 사업. 퇴근해서. 네네. 아, 퇴근해서. 네. 아, 예. 죄송. 적응되시죠? 네, 떨립니다. 네,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쇼핑몰을 이제 업무를 다 끝내고 이제 제 사업을 이제 잠 2시간씩 자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대량 등록도 해보고 사입도 해보고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방법들은 네. 해외 구매 대행도 그렇고 대량, 뭐 소량, 네. 위탁, 뭐 도매국 다 해보신 거예요? 이미 저는 쇼핑몰에서 사장님의 대신 약간 바지 사장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해봐라 하면은 전 사장님의 돈으로 마케팅도 해보고. 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그 전 사장님께서. 전 사장님께 인사드렸어요? 감사하다고? 네, 여기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퇴하셨어요? 퇴사하셨어요? 어느 순간에? 퇴사를 딱 이제 11년 차가 됐을 때 회사 매출보다 제 매출이 더 커져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되게 다양한 걸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량도 하시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위탁도 하시고. 근데 거기서 건식이라는 걸로, 건식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 식품이라는 거, 그중에서도 기능성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로 뾰족하게 파고 드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저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 사업으로 중국에서 이제 사입을 이제 한 7, 8천만 원 정도 사입을 했는데 와, 부업인데? 네.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야, 금수저예요? 금수저는 아니고 아, 금수저는 아니고? 동수저 같은 느낌. 동수저. 오케이, 동수저셔서 부모님한테 7, 8천 받아서 중국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지금 겁도 없이 가져오신 거예요. 네. 지금 딱 보니까 그거네. 가져와가지고 팔렸는데 안 팔렸네. 그렇죠. 아이폰 11을 가져왔는데 다음 달에 아이폰 12가 출시되고. 그럼 가져온 거를 싼 가격에 덤핑치고. 그렇죠. 도매로 이제 뿌리거나. 그렇죠. 이렇게 덤핑치는 새끼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힘들거든요. 너였냐? 덤핑친 게 너였어? 네, 어떻게든 이제 팔아야 되니까 저희는. 아, 여러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진출하려고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장난으로 한 건데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그 상품군에 누군가가 먼저 진출했고 그거에 대한 재고를 갖고 있어.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시장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한 거야. 혹은 시대가 바뀌어서 혹은 시장 조사를 잘못해서 이게 완전 재고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 재고를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싼 가격에 던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 원가만 건지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져왔던 원가를 엣지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던지다가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게 시장 가격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더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더 싸게 던져. 지금 이 테크트리 타신 거죠. 그렇죠.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시장 들어갔다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가져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디스럽티브 시장이 파괴가 되거든요. 지금 얘가 그 원청이었네. 경험자였네. 경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 되게 위험해요. 그 당사자도 위험하고 새로 진입한 사람도 위험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건식에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안 나왔거든요. 또 계속 썰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께서 홈쇼핑을 자주 보시는데 어떤 영양제 좀 사달라. 근데 이제 저도 바쁜 와중에 계속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생각하는 게 매일매일 이제 주문을 하시니까 이거 내가 그냥 좀 팔아볼까? 야, 이거 완전히 그롤시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전에 한 20년 전에 경제학 콘서트라는 책에서 나왔던 방법인데 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 정원에서 음식 싸온 거 가지고 먹고 마시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맥주를 시켰는데 이 집단에서 그롤실 맥주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보고 야, 그롤실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 팔리나 보다 해서 그롤시 주식을 사는 거.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그롤시 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주변에 가까우신 분이 뭔가 자주 이용하니까 이 시장이 일반화의 오류처럼 전체가 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결국엔 잘 맞았는데 이 그롤시 용법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이 일반화가 오류가 아닌 실제로 시장에 핏하고 맞아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은 점점 시장이 성장을 하죠. 연 시장은 7조 정도? 계속 맞나요? 증가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7조에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 딱 들어맞으신 거죠. 야, 영양제가 우리 엄마 또래면 영양제를 계속 사시는구나. 내가 이 시장으로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또 이제 소진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진 이론 설명해 주시죠. 소진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유행을 타지 않고 고품격 방송이다. 진짜 고품격 방송이다. 진짜 이게. 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론입니다. 네,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뭐가 되는 그런 이론을 소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는 강제 재구매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강제 재구매. 그러니까 재구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제품군들을 지금 소진 이론이라고 멋지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제 시장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처음에 선택하신 영양제의 원료가 어떻게 되죠? 원료가 이제 유산균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면 2세대잖아요. 지금은 3세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메타바이오틱스로 이제 3세대 넘어서 네. 신바이오틱스 넘어가고 그런 제품들을 일단 팔긴 팔지만 저는 그 종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다양한 성분들의 원료들을 이제 분포를 시키자. 다양한 그럼 한 상품에 아니면은 다양한 상품을 빼자? 월요일은 눈에 좋은 거, 화요일은 피부에 좋은 거, 수요일은 이제 목에 좋은 거 이런 성분들마다 신체의 기관지가 여러 개가 있듯이 영양제들 성분들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 니즈 심리를 파악을 해서 계속 자판을 여러 가지로 뿌리는 과정 중에 갑자기 TV 프로그램에서 코에 좋은 유산균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썸네일에 조금 차별점을 둬서 클릭수를 많이 받으니까 하루 만에 이제 물건값만 1,400만 원 매출이 나와서 물건값만 1,400. 이거는 무조건 된다.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딱 그때 확신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말 멋진 테크트리를 타고 계신데 실제적으로도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조 대표님처럼 감사합니다. 이 시장을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가능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 포인트를 겪길 바래요. 지금 겪으셨던 것처럼 그런 걸 딱 겪으면 온라인 시장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멘토만 두고 한다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적 기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학벌 경력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점화 포인트를 다 가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굉장히 멋지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포인트가 없으면 또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또 만나고 또 덤핑 던지고 사람들이 이게 또 건기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 시장이 7조 이상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건 팩트.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인구가 더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불과 얼마 안 있을 미래에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건식 시장을 커지는 건 맞는데 중간에 구매력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기존 성인이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판매자로 뛰어들고 있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들어오는 경쟁자가 그거보다 빠른 속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께 다 팔릴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시장을 명확한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건강기능식품이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저는 레드오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오션은 맞지만 레드오션을 뚫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블루오션이 되면 됩니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략인데? 대표님의 이 영상에도 많이 봤는데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생각하는 마인드가 항상 뭐 흰바탕의 제품만 판매하는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판매하는 그 상품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좀 고퀄리티로 좀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달라 보일 것인가 하죠. 상품은 다 똑같잖아요. 네네네.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특정 어느 제조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어느 제조사는 되게 나쁜 제품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든단 말이죠. 차별화, 즉 달라 보이게 만들고 내 것이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내가 쳐놓은 덫에 딱 걸리게 만드느냐, 즉 후킹을 하느냐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후킹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1초의 그 순간이 소비자의 구매율을 전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썸네일 차별화라든지 약간 시각화라든지 뭐 연출컷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방법들을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시각화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건식뿐만이 아니라 연출컷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연출컷은 구매하고 싶다라는 그 심리를 엄청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잔잔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끌어올릴 수도 있죠. 네. 그게 연출컷이에요. 소구점이 나랩이 된 상태에서 중간중간 쿠션 지점에 들어가는 연출컷. 그러면서 밑에 핵심 후킹. 이러면 첫 단계에서 구매하던가 둘째 단계에서 구매하던가 셋째 단계에서 구매하던가 이 세 단계 내에서 구매하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대충 훑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잔잔한 감정만 제공해 주니까.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듯이 듣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메모하면서 체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고품격 방송이다. 진짜 고품격 방송이다. 진짜 이게. 지금 자기 브랜드가 없는 셀러분들이 위탁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때 말 그대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정 부분의 자금을 투자해서 왜냐면 100개에서 300개도 제조가 되니까 일부 사입하는 형태로 간다 했을 때 두 개 있어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메리트가 큰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마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들은 마진율이 위탁으로 했을 때는 뭐 7에서 15% 정도 이제 조금 낮은 비율이 있고 그리고 제조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제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정말 잘 팔 자신이 있다 그러면 마진율은 극대화시켜서 50에서 70%까지 마진율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원가 대비로 했을 때. 네, 원가 대비로 했을 때. 네. 근데 이제 단점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조 같은 경우들은 이때 먹는 거다 보니까 저희 식품은 소비 기한에 계속 그 시간을 쫓겨서 판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약간 시간적인 그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라 생각합니다. 조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그 위탁 매출이 그래도 꽤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주로 어느 플랫폼에서 나오나요? 거의 네이버 사이트가 저는 중심적으로 네이버 스토어가 중심으로 나오고 또 두 번째 추천할 만한 플랫폼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은 쿠팡에서도 잘 나오긴 하지만 정산일이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순환 주기가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저는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먼저 중심을 가고 그 다음에 서브로 이제 쿠팡 그 다음에 나머지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시간 내서 인터뷰를 촬영하는데 좀 도움되는 팁을 여기서 하나 더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정이 없는 팁인데 네. 제가 이걸 조명재 대표님한테서 제가 쪽 뽑아내겠습니다.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신단 말이에요. 다양한 품목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내용인데 네. 어떤 원료의 제품은 스토어에서 잘 나가고 어떤 원료의 제품은 쿠팡에서 잘 나가고 어떤 원료의 제품은 위메프에서 잘 나가요. 그렇죠. 네, 풀어주시죠. 네. 너무 당황하신 거 아니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도 이제 이거를 말할 줄 몰랐지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채널에 나오시려면 이 노하우를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쪽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기름 한 방울까지 제가 짜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한테 전달 드려야 되니까. 네, 짤막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플랫폼마다 CPC 그 광고 그 구자들이 있을 거예요. 뭐 CPC 입찰가라든지 뭐 광고 검색량이라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산양류 단백질 같은 제품들은 네이버, 쿠팡 안 팔립니다. 근데 옥션에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제 유입수랑 이제 검색량이 정말 무궁무진해서 많아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이제 검색 마케팅을 집행하기 전에 정말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많이 검색하고 이제 찾고 있는 원료인지 그거부터 1단계로 먼저 벤치마킹 하시면은 매출은 더 증폭돼서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좋은 팁 드린 겁니다. 되게 좋은 팁 드린 거고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각각의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잠재 고객은 키워드로 검색하잖아요. 상품의 옷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 옷에 따라서 즉 그 키워드에 따라서 플랫폼별로 전환율이 높고 많이 찾는 플랫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 자르듯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군락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한다면 놓치고 있는 플랫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놓치고 있는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그 키워드를 잘 세팅을 해놓으면 매출 갑자기 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요거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아, 뿌듯하다. 지금 11년 차란 말이죠. 11년 차. 이거 다 그냥 지금까지 경력을 다 온라인 셀러 한 길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11년 차 경력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 그중에는 재밌는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런 과정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했던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그거 진짜 노하우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노하우를 어느 정도로 풀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셀러 그만둬야겠다 할 사람이 지금 조 대표님 얘기 듣고 나 열심히 해보겠어 이 정도로 풀어줘야 돼요. 아, 네. 저도 이제 위탁 판매로 물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는 쇼핑몰을 이제 다니면서 예전에는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디자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학원에서 배운 거랑 이제 쇼핑몰에서 실무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걸 이제 사회에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냥 쇼핑몰 때려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쇼핑몰을 다니는 것조차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그럼 나는 나중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중간에 중도 이탈할 게 뻔하다라는 마인드가 계속 저는 각인이 되고 또 한 번 하는 인생이면은 최소 10년은 해보고 그만두자 라는 취지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11년을 채우게 야. 되었기 때문에 그 월급을 계속 고정적으로 받잖아요. 네. 그 통장에 있는 금액을 전부 다 압류를 하세요. 그냥 돈을 없애버리면 절실함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배수의 진. 배수의 어. 진으로 무조건 쇼핑몰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두셔도 된다. 아, 그러니까 후회 없이 한번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후회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조 대표님 보실 때 다 힘들다 하는 셀러들은 많은데 실제 그들이 얼마만큼 실행을 했었나, 얼마만큼 노력했었나라고 봤을 때는 좀 각자는 힘들고 노력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떤 임계점까지는 안 왔다. 맞습니다. 예, 임계점 쉽게 말하면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끓는단 말이죠. 네. 90도까지는 뜨겁긴 하지만 끓진 않아. 근데 끓지 않으면 뭐가 되질 않아. 그렇죠. 라면도 못 끓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위기를 넘어갈 때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행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또 다른 접근법으로 노하우를 풀어주셨네요. 사실 이거는 본질에 가까운 영역이라서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마음의 위로를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뭐 격려를 해줄 거야, 뭐 아니면 잘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뭐 나라 잘못이에요, 뭐 정치 잘못이에요, 뭐 이럴 거야, 그렇죠? 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죠? 맞습니다. 뭐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아주 명확하십니다. 아주 좋네요. 노하우 좋은 노하우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토록 11년 동안 한 분야에 매진했던 조명재 대표님께서 자신의 팁을 담은 전자책도 있고요. 노트도 있죠. 네, 허위 과대 노트라고.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노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주셨거든요.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댓글란에 링크 남겨드릴 거예요. 몇 가지 있더라고요. 되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네, 제 실전을 경험으로 다 작성해봤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정말 선물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하우 쭉 뽑았으니까 또 이제 대표님 홍보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출연하신 조명재 대표님께서 홍보하고 싶은 플랫폼이 있으셔요. 네, 유튜브는 셀링남 채널을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제 위탁 판매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남들과 좀 차별점을 두고 어떤 후킹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디자인 강의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또 셀링스쿨이라는 네이버 카페는 이제 수강생들 분들에서 이제 매출을 뭐 얼마 정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 사진으로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빙바이온 B2B라고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다양한 원료들을 조금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면, 지금 홍보를 스스로 좀 잘 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대리로 해드릴 건데, 리빙바이온 B2B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OEM 제조를 대행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위탁뿐만 아니라 조명재 대표님 통해서 제품을 가져가서 위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내가 내 제품을 만들겠어 하면서 소량으로 제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조를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MP 개념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를 하느냐. 이렇게 되면 MOQ가 좀 커지죠. 그게 아니라 기타 가공품 혹은 액상차 또는 캔디류 형태로 나오는 그러한 제품들은 MOQ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100개도 가능한 거예요. 100개도 가능하다.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다른 판매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같은 품목을 다른 디자인으로, 각각의 디자인, 각각의 이름으로 뽑아낸다면 이 또한 훨씬 적은 MOQ로 만들 수가 있고요. 기타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일반 식품, 일반 건식 같은 경우는 모여있지 않아도 100개, 200개, 300개 단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정말 린하게, 가볍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는 걸 제가 첨언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정확한가요? 네, 제가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문의해 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그리고 명확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조 대표님하고 지금까지 담화를 나눠봤는데 분명히 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외유내강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네. 부드러우면서 상대방한테 저항을 안 일으키고 그러면서 할 말 다 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이 인터뷰에서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조명재 대표님께서 앞으로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스타일난다 대표님께서 엄마 따라 동대문에 속옷을 샀는데 옥션에 올렸더니 팔리더라. 그래서 전 그때 이제 주유소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차별점이 필요하다. 그게 쇼핑몰 시장이라는 걸 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이제 알바도 해보고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유통이라는 그 가이드를 경험을 해봤는데, 제 경험을 베이스로 그 많은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유통 판매 기초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전달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후배 양성. 네, 후배 양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쇼핑몰, 즉 기회인 이 땅에, 이 영역에서 먼저 경험했던 그걸 토대로 알려드리고 제공해드리고 방향을 제시해드리면서 후배들이 같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네,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안착하실 수 있게끔 그런 거 가이드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쇼핑몰 가이드라고 싶습니다. 그럼 쇼핑몰 가이드 남자네. 쇼핑몰 가이드남. 쇼가남. 쇼가남 괜찮네요. 네. 쇼가남. 쇼가남의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탁 판매, 그리고 OEM, 사입, 제조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계의 떠오르는 샛별 조명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담화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소감! 이제 맨날 유튜브에서만 봤던 이제 전유백 대표님을 만나는데 정말 영광스럽고, 제가 오늘만을 기다려서 어제 잠도 못 잤거든요. 원래 네. 2시간밖에 안 자지만 선배님이시잖아요. 사업의 선배님이신 것처럼 이제 롤 모델로 이제 삼으면서 열심히 성장해서 제가 꼭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답이면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죠? 네, 소고기를 소고기. 실질적으로 조명재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신 게
오래됐어요. 네, 정말 오래됐죠.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따로 콘텐츠를 찍어서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시간을 못 잡다가 한 4개월 만에 우리가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꽤 많이 기대했었어요. 그 4개월씩이나 기다리게 했던 것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다졌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어떠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저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하게 됐네요. 덕분입니다. 아, 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재 대표님과의 재밌는 담화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고 추후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떠한 노하우를 풀어드릴 수 있는지 제가 캐치한 다음에 오늘보다 더 큰 노하우를 또 쪽 뽑아낼 수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